자, 오늘 아침에 제가 생방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문정부에서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확 늘었고, 부모 소득이 월 한 950만 원 이상 되는 데서 전 정권에는 41%인데 이제는 53%가 된다는 겁니다. 95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요. 결국은 부모의 찬스가, 지금 부모 찬스가 이 학생 종합 기록부, 즉 스카이 대학에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2017년에는 39%, 그런데 이제는 2018년에는 54%가 되었고요. 또 스카이에서 고소득층은 2017년에는 41%였는데 이게 51%가 되었다는 겁니다. 2020년 대학생 1학기 고소득층 자녀 비율을 보니까 구분이, 즉 소득을 10개로 나누면 949만원에서 1427만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17.2, 10분위 1427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람이, 10분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37.9, 둘을 합치니까 55.1%나 된다는 겁니다. 자, 비스카이 대학에서는 2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자가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의 집중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과거에는, 지금 과거에도 보면 10분위보다 9분위가 월등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10분위는 1427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고, 제일 많이 버는 사람. 그 다음에 950에서 1427까지 버는 사람이 9분인데, 9분위는 쭉 2017년까지 11%, 10% 수준이고, 10분위가 27에서 35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 이게 이제 9분위, 10분위가 다 조금 늘었어요. 9분위도 16, 17% 정도로 늘었고, 또 10분위도 이제 35 정도로 37.9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2013년에 9, 10분위가 합쳐서 40.4, 그러니까 부모 소득이 950만원 이상인 애들이 40.4, 2014년에 38.3, 2016년에 41.3, 2016년에 45.6, 2017년에 41.1, 그러다가 문정권 들어서 2018년 접어들면서 50%가 넘어갑니다. 51.4, 2019년에 53.3, 2020년에 55.1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2018년부터 수능 영어를 절대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애들 부분만을 이렇게 추려내는 부분으로 가니까 해외 경험이 있거나 사교육 받는 학생이 월등하게 유리한데, 일찍 영어를 끝내놓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스카이 대학일수록 고소득자 자녀들이 월등하게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학생 종합 기록부를 통해 가지고 최소 기준만 맞춘 채 이런저런 스펙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많다는 것은 지금 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의 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의대는 74%가 고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이의 일반과에 비해서 의대는 20%가 더 높다는 거예요. 74%. 그럼 가난한 집 애들이 의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 스카이 중에 좋은 과, 특히 의대 이런 데는 전부 다 잘 사는 집 애고, 부모가 대부분 의사, 변호사, 기업의 고위 간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공정 정의를 이렇게 이 정권이 떠들었지만은 결과는 한마디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 신분 세습을 끊는, 그야말로 신분을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가 다 무너져서 개천에서 용나는 거는 끝나버렸고 개천에서 가재붕어 개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저성장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좋은 일자리는 매우 희귀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자리가 아주 적다 보니까 청년 세대가 다 미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없는 집의 애들은 전부 이제 공무원 하겠다고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엊그제 놀라운 보도가 또 하나 나왔어요. 5년도 견디지 못하고 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지난해에 6,6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가량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돼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표를 낸 사람이 1,7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미만의 공무원이 퇴직자가 지난해 6,664명, 2018년에는 5,670명이에요. 994명이 1년에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3년에서 4년 근무자의 퇴직자 수가 2,048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1년 미만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도 1,769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부분에 대해서 근무 조건이나 인사 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이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건데, 그나마 서민청한테는 그냥 신락같이 열린 신분 상승의 사다리, 신분 상승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공무원이라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를 쳐서 공무원 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그만두는 비율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 해에 6,600명, 5년 미만만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야말로 없는 집의 자식이 행여나 공무원 돼서 가늘고 굵게라도 가자라고 왔지만은 막상 공무원이 되고 나니까 그 처우나 또 근무 조건이나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이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저 그만두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시험 칠 거예요. 내가 공무원 시험도 됐으니까 다른 시험을 치면 되지 않겠느냐. 왜? 공부한 게 아까워서 이 공무원 못 해먹겠다고 때려치운 거겠죠. 자, 이제 저성장의 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청년 세대는 미래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계급 사회가 지금 이렇게 점점점 확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변호사 될라 해도 의사 될라 해도 이건 계급 사회. 자, 부모가 변호사, 의사나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내가 변호사나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나 의사는 너 집이 부자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옛날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서울 와가지고 과외하면서 공부해가 변호사, 의사 된 사람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되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양극화는 심해지고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점점 없어져 갑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만 난무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이 청년 세대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뭐냐? 제가 봤을 때 이제요, 이들에게 성장할 거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뭐 기본 소득을 주겠다, 또 더 나아가서 뭐 기본 재산을 만들어 주겠다,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요 전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되기도 어렵거니와 그게 된다고 살 수 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삶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서라도 벌기는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버는 걸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저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이 거품만 없애도요,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나 지금 그냥 월 한 200 이상 받는 직장에 취직해서 살아가는 거나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집에 있는 거품만 없애버리고 투기 이익만 누가 독점하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고 국가가 공급해서 평당 700 차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큰 겁니다. 그렇게 공급했을 때 그리고 평생 한 30년 걸쳐서 갚을 때 결혼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출산도 할 수 있고요. 사회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면요. 이제 우리 사회에 9분위, 10분위 속하는 애들, 집안의 애들만 결혼이 가능할 거고 나머지 1에서 8분위에 속하는 애들은 결혼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집 애들은 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제 멸종되고 있는 집 애들만 대를 이어갑니까? 엄직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평당 700만 원으로 내가 몇 천만 원만 들고 있어도 20평이면 700만 원이면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20% 2,800만 원 지금 내 집에 보증금 정도만 있어도 집을 주고 그 다음에 평생을 한 30년을 갚아라고 하고 저리로 갚게 한다면 내가 20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200만 원씩 둘이 벌면 400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돈 갖고 충분히 저축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가는 게 뭡니까? 요즘 통신료가요. 집집마다 2, 30만 원이에요. 스마트폰 값이나 인터넷 값부터 이거요. 전폭적으로 인하해야 됩니다. 이거 다 거품이지요. 왜 자꾸 무슨 5G에서 LTE에서 뭡니까? 지금 5G 만들고 또 새로운 거 만든다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전화 잘 된답니까?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대요. 5G가요. 그런 걸 왜 만들어서 팔게 합니까? 왜 단속 안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 걸고 인터넷만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꾸 이 통신의 속도가 빠른 새로운 걸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건 특수한 사람들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료나 보험료, 사보험료,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 휘발유 가격 이런 것만 낮추고요. 차 가격도 낮추고 이렇게만 해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대나 뭐 법대나 할 것 없이 다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 없애버리고요. 시험만 쳐서 들어가야 돼요. 대학 입학은 전부 시험이고요. 군대도 전부 그냥 전원 다 가야 된다고 만들고 군대는 신분 이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가야 되고 어디를 가느냐는 거는 뽑기로 그냥 로또 뽑듯이 니는 어디에 배당이다 뽑기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도요. 철저하게 비리 단속을 해서 사기업의 취업도 정부가 공정성을 단속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절차적 공정성이라도 지키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밑으로 처지는 사람들도 적게 벌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밑단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이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이 학교에 가르치는 일자리 더 나아가서 요양병원에 돌보는 일자리 등도 만들어서 연간 적어도 한 100만 개, 200만 개는 국가가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 정치권은 절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이제 저성장 시대, 미래가 암울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 시대에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이 서포 15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특히 방송을 보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든 분들은 자기 자녀나 또 무슨 이 조카나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제발 이 책을 좀 보게 해서요. 이제 세상이 빛과 번쩍한 세상은 없는 시대다. 그 시대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답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본인이 각성되게 해줘야 된다. 세상은요, 기득권이 서민들을 위해서 시혜적으로 뭔가를 바꿔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싸우고 투쟁해서요, 마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걸 다 놓칠까봐 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서민 포퓰리즘 15조에 기본적으로 이 지금 미래 없는 청년 세대의 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 손자들의 일, 조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젊은 분들은 내 삶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을 위해서 조직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포 15조가 그야말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항구로 무사히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요, 잘 숙지하고 또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전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똑같이 같은 노력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